전기야 놀자 4강입니다. 오늘 이해하고 배운 것은 뭐냐면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에 DI를 할 때 자신의 집에 그 전기를 뭐 이렇게 만질 때 필요한 상식인데, 우리가 차단기를 보면 그 차단기가 차단될 수 있는, 트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내려간다. 트립하면은 넘어지다, 내려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차단기가 트립되는 차단기가 트립되는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차단기 보면 분전함이나 뚜껑비 집에 보면 차단기가 뭐 20이나 30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뭐냐면 20이나 30 이렇게 표시된 거 보면 뒤에 보면 A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페어죠. 그러니까 허용 전류인 20A라면 20 암페어를 넘으면은 이 차단기가 딱 차단되면서 전기를 더 이상 못 써요. 그러면 전기가 가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단기 허용 전류, 즉 표시된 그 전류가 있잖아요. 이 전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면 20A면은 밑에 그 가전제품을 뭐 어느 정도 연결해서 써도 이제 안전하게 차단기가 안 내려가는가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상식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을 보면 그 소비 전력이 뭐 67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670으로 나오는 에어컨도 많아요, 벽걸이. 근데 벽걸이 에어컨에 67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670와트 소비 전력. 그러면은 이것은 몇 암페어를 어, 사용함 가동하면 몇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걸 알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벽걸이 에어컨 670와트 같은 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밥통도 있을 거고 뭐 냉장고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소비 전력이 다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느 정도 연결해야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70와트짜리 벽걸이 에어컨을 한 대가 있다고 치면, 이걸 사용하면은 어, 몇 암페어를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암페어 몇 암페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전력량, 소비 전력이 아까 뭐라 했어요? 670이죠. 전력량을 P라고 표시해요. 전력량을 P라고 표시한다면, 그리고 V는 뭐냐면 최대 그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가 뭐 110볼트냐, 220볼트냐, 380볼트짜리 그를 변환한 220볼트가 들어오냐, 뭐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가 있어요. 전기 볼트 전압. 근데 보통은 이제 220볼트로가 들어와요. 220볼트가 가정에서 나오는데, 220볼트가 바로 그거를 V라 그래요. V. 그러면 아까는 뭐야? 소비 전력가 670은 이 들어오는 세대별로 들어오는 전압 220 곱하기 전류하면은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전력량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220볼트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니까 V는 쉽게 알 수 있네. 220. 그럼 I는 아까 전류라 그랬죠. 그 220 곱하기 전류를 곱해주면 67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I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는 V 곱하기 I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전력량이 나와요. 근데 전력량은 소비 전력이라 아까 표시된 거 있다고 그랬죠? 각 가전제품 보면 소비 전력 얼마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거 보면 뭐 670와트. 이번에는 예를 든 게 벽걸이 에어컨이잖아요. 670와트가 있다. 그럼 670은 220 곱하기 뭘 하면 670이 나오냐 이거예요. 220 곱하기 이 곱해주는 그 숫자가 바로 뭐가 되냐?
전류 암페어가 된단 말이죠. 이 I 그걸 전류를 I로 표시해요. I. 그래서 암페어인데 그 단위는 암페어인데 어쨌든 이 전류가 뭐를 곱해주면 670이 나오냐 이거 220이에요. 그러면 I를 구하려면 그 전류를 구하려면 그 공식이 있으니까 거꾸로 전류 구하는 공식은 뭐라? 그 V분의 P. 그러니까 V분의 P라는 것은 P 전력량을 전압 들어오는 그 몇볼 110볼트짜리인지 들어오는지 220볼트짜리인지 그걸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70와트 소비 전력 있죠? 그럼 P가 나왔네. 670 뭘로 나눠? 220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나누면 뭐가 나오죠? 3 정도가 나와요. 3. 그러면 3 전류 3암페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670와트의 소비 전력을 가진 제품은 3암페어 정도의 그 전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 전력만 알면 뭐 쉽게 어느 정도의 그 암페어를 사용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소비 전력에 뭐라고요? 220볼트 소비 전력에 220볼트 220볼트가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볼트니까 전압이니까 그 소비 전력에 220을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사용하는 전류가 나온다. 암페어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전제품마다 어느 정도의 그 암페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으면 차단기가 예를 들어 20 20암페어 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이 벽걸이 670을 쓰는 벽걸이 에어컨을 몇 대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는 뭐라 했죠? 670이 사용되는데 3암페어 정도가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3암페어를 몇 개 정도 해야 20이 될까요? 그럼 3, 7, 21 넘으면죠. 그럼 차단기가 넘어가 7대 설치하면은 차단기가 딱 떨어지겠네. 안 되고 그럼 3, 6, 18 16, 18 그러면 20암페어 안 돼. 차단기가 표시된 20암페어 안 됐으니까 6대까지는 차단기가 안 떨어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단기 용량이 예를 들어 20이라면 보통 한 18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밑에 그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아요. 뭐 완전히 그냥 20 전부 다까지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차단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여유로 남겨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670와트 벽걸이 에어컨은 6대까지 사용해도 20 암페어 차단기가 설치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 상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 뭐 밥통이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헤어드라이기든지 뭐 열풍기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TV, 컴퓨터 뭐 그 소비 전력이 표시된 거 이렇게 소비 전력이 표시돼 다 안 표시된 건 없어요. 소비 전력이 다 이렇게 표시되고 뭐 소비 전력이 나오면 소비 전력이 뭐 예를 들어서 100와트짜리 소비 전력이다. 이렇게 100와트. 그러면 이놈은 몇 암페어를 잡아먹는 그 가전제품인가? 그럼 100. 아까 우리가 100이 나와서 소비 전력이 100이다. 그러면은 전압이 우리가 세대에 220볼트 사용하니까 220을 100으로 나눠줘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그러면 뭐요? 뭐 222 와트를 사용해야 1 암페어 정도인데 그 100 와트니까 뭐요? 그러면 0.5 암페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0.5 암페어. 대략 그냥 쉽게 그냥 0.5 암페어 정도? 0.5 암페어 정도 사용하네. 이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0.5. 그러면 0.5 정도 사용하는 제품은 어떻게? 차단기가 20가 있으면 0.5 100와트짜리는 0.5니까 40개 정도. 응?
그렇죠? 0.5A니까 10개를 사용하면 5A잖아. 그러면 40개, 100와트를 사용하는 가전제품 한 40개 연결해도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차단기를 어떤 거를 사용하고 그 집에 이렇게 분전함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아까 말한 전선 있잖아요, 전선. 전선에도 이제 허용 전류가 있어요. 그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이 전기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열이 허용된 그 열 이상이 계속 방출되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다지 그래서 그 녹아버려요. 전선에 그 절연체 그 고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녹아버리고 녹으면서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허용 전류 이내, 전선이 허용 전류 이내에 그 전선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선의 두께 있잖아요, 두께. 전선의 허용 전류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 허용 전류를 알려면 이 전선에 그 표시된 그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선의 표시를 단면적 우리가 그 전선을 보면은 둥글잖아요, 둥글어. 딱 잘라 보면 그 구리 예를 들어서 구리를 사용한 선이 있다면 구리선에 보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 둥근 면적 있잖아요, 둥근. 그 둥근 면적에 지름이 둥그니까 지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이 원의 그 면적 있잖아요, 면적. 동그란 원 안에 그 면적. 그 두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름을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단면적을 표시해 놓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통일돼서 스퀘어 즉 단면적으로만 표시해요. 그러면 스퀘어가 뭐냐 이거예요. 스퀘어는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제곱을 말하면 제곱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평을 계산할 때도 제곱미터를 쓰잖아요.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 미터에 미터 표시에 2를 조그마하게 위에 붙은 게 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이 스퀘어라는 것은 이 그 제곱을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미터가 아니고 미리미터. 그러니까 10mm가 뭐예요? 1cm죠. 1cm는 10mm예요. 그러니까 이 밀리미터의 제곱이에요. 이 저기 스퀘어가. 그러면 어, 미터에 2를 조그맣게 표시하면 제곱미터. 밀리미터에 조그만하게 위에 2를 m의 위를 조금만 표시하면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되죠. 그럼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퀘어는 단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의 단면적. 그래서 단면적이 2.5 제곱 밀리미터, 뭐 1.5 제곱 밀리미터, 4.0 제곱 밀리미터, 6.0 제곱 밀리미터.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냐? 이 전선에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원의 지름이 아니고 단면적. 그러니까 원의 그 구리 도심체가 있으면 그 구리의 그 이렇게 구리선이 있잖아요. 그 면적이란 말이에요. 면적을 그 스퀘어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면 2.5 스퀘어, 뭐 4 스퀘어, 뭐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선에 이렇게 스퀘어를 표시되어 있지만 표시 안 된 게 있잖아요. 표시 안 되고 이거 전선에 보니까 스퀘어가 표시가 안 됐어요. 안 된 거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 뭐 몰라야 돼요? 아니죠. 뭐 이거 몇 스퀘어짜리 그 전선일까? 몇 스퀘어짜리 전선이죠?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전선을 딱 보면 딱 잘라봐요. 엄청 잘라보면 원의 그 단면적의 지름을 우리가 자로 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뭐 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2.25
2.25의 지름을 가지는 그 구리선이 있다 이거야. 하나가. 예를 들어서 2.25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밀리미터짜리 단면적을 가지는 단면적이 아니고 지름을 가지는 거. 2.25 지름을 가지는 원이 있어요. 저 구리선이 있어요. 2.25 밀리미터죠. 2.25. 그러면 이것을 스퀘어로 표시하면은 몇 스퀘어가 될까요? 그 지름은 우리가 자가 있으니까 자로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잡으면 이거 2.25mm다. 2.25mm. 그럼 2.25mm는 몇 스퀘어짜리야? 재보니까 2.25mm네. 그러니까 2.25라는 것은 2mm, 2mm나 3mm 사이에 중간에 있는 놈 아니에요. 중간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간 놈이죠. 그러니까 2.25mm 그렇게 밀리미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산해야 되나? 그 원주율이 3.14라는 거, 이거는 외워야 돼요. 3.14라는 원주율이 있는데, 그 지름을 알면 원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는 원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그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그러면은 2.25mm 그를 가진 지름을 가진 놈이 있으면 거기에 반지름은 뭐예요? 1.2 1.2 하고 1.2 1.1 1.1 하면 2.2가 되죠. 그러면 1.22 정도 하면 반지름 정도가 되는 거예요. 2.25는 1.12 뭐 이렇게 1.22가 반지름 정도가 대략이에요. 대략으로 해야죠. 그럼 대략하면 1.22 되니까 1.22 곱하기 1.22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뭐 3.9 얼마 그래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4스퀘어가 되는구나. 대략 4스퀘어 정도의 로가 되는 그 전선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을 알면 스퀘어로 변환해 갖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몇 스퀘어짜리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선의 스퀘어가 이런 스퀘어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스퀘어가 그 허용 전류를 표시가 돼 있어요. 스퀘어를 알면 몇 스퀘어짜리인데요. 그러면 이 전선이 허용 전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을 표시가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전선에 이 정도 스퀘어는 어느 정도의 허용 전류를 갖는다. 어느 정도의 그 전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스퀘어만 알면 이 정도 스퀘어는 어느 정도의 그 허용 전류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스퀘어를 구할 수 있으면 지름으로 스퀘어를 구했으면 스퀘어로 표시 안 되더라도 지름만 알면 구리의 지름만 알면 지름을 재보면 몇 스퀘어짜리 전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선을 이렇게 이런 상식은 알고 있으면 이제 전선을 고르거나 이제 설치할 때 집안에서 자기가 설치해서 할 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차단기 용량과, 그러니까 차단기도 허용 전류가 있다 그랬죠. 허용 전류. 그리고 전선도 허용 전류가 있어요. 두 개가 허용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허용 전류가 양쪽으로 차단기도 허용 전류가 있고 전선도 허용 전류가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차단기의 허용 전류보다 전선의 허용 전류가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20A의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전선의 허용 전류는 30이에요. 30. 그러면 차단기가 20, 허용 전류가 전선이 30인데 허용 전류가 그러면 그 허용 전류가 30인데 그 제가 잘못 말한가요? 그러니까 차단기의 용량이 그 전선의 그 허용 전력보다 그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차단기의 허용 전류가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낮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단기의 허용 전류가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크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30A의 차단기가 달려 있고 전선의 허용 전류가 20이 달려 있으면 차단기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20밖에 못 버티는 전선이 있는데 21, 22, 23, 24 이렇게 전선의 허용 전류가 높아지면 열이 더 발생하겠죠. 전선은 20까지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전류인데 21, 22, 23, 24, 25, 26, 27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열이 막 발생하는데 차단기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차단기가 30이잖아요. 30이니까 30 넘어야 떨어질 거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선이 뭐 불에 타버릴 수도 있고 녹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차단기 용량이 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전선의 그 차단기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차단기 용량이 20이고 전선의 용량이 30이에요. 그러면 전선의 용량이 21도 전선의 용량이죠. 27, 28, 28, 29, 30 이렇게. 근데 20에서 처용 전류 차단기가 있으면 20에서 21, 22 그러니까 전선의 허용 용량은 되지만 이제 그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차단기가 이미 차단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딱 전선의 허용 용량보다 작으면 차단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차단기 용량이 더 커버리면 전선의 용량보다 더 커버리면 전선이 막 열이 나고 막 녹아버리고 막 이런 뭐 불날 정도로 뜨거워지는데도 차단기 용량이 높으면 전선은 막 타고 있는데도 이제 차단기는 그 자기가 정해진 용량보다 낮게 나오니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단기 용량은 전선의 허용 그 전류보다 낮게 있잖아요. 낮게 차단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높은 차단기가 설치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전선이 막 높고 막 불이 나고 있을 때도 차단기가 안 떨어져 버린다. 높으니까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높아요.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낮은 차단기가 달려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차단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그 분전하면서 이제 차단기를 바꿔줄 때 어떤 전선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어떤 전선이 있는지를 보고 이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보다 그 차단기 용량을 더 낮은 거를 달아줘야죠. 그래야 뭐 불이 열이 허용 전류 전선이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가 그 전에 차단이 시키겠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차단기 용량이 엄청 커요. 근데 전선의 허용 전류는 그거보다 차단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은 전선이 뭐 아무리 뭐 불 붙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녹아내릴 정도가 됐어도 차단기 용량이 높으니까 차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제 차단기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차단기 용량을 잘 보고 그냥 뭐 차단기 용량만 높였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차단기 용량보다 높은 전선이 가설되어 있는가
안 가설되어 있는 걸 보고 차단기 용량보다 최소한 높은 전선, 차단기보다 허용 전류가 높은 전선이 깔려 있으면 차단기 용량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높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단기 용량보다 전선이 얇은 게 가설되어 있는데 차단기만 바꿔버리면 용량을 높여서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더 열을 못 견뎌서 전선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단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어요. 차단기 용량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계량기 용량이잖아요. 계량기 용량보다 밑에 차단기는 밑에라면은 얼마든지 밑에나 동격이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 바꿔주려면 그 밑에 사용하는 전선 있잖아요.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차단기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단기보다 더 두꺼운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이 깔려 있냐 안 깔리냐예요. 깔려 있으면 차단기도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전선을 보는 법, 그리고 우리가 전선의 그 지름만 가지고도 이제 스퀘어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선의 그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 암페어가 사용되니까 그 차단기가 안 내려갈 정도로 사용하려면 몇 대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면 차단기가 안 내려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를 모르면 아무데나 그냥 막 꽂고 막 사용하다 보면 차단기가 팍 날아가잖아. 왜 차단기가 나고 전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허용 전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면 차단기는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전기가 갑자기 퍽 꺼져버리네. 왜 꺼진 거예요? 우리가 소비 전력을 이렇게 보고 암페어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차단기 그 뚜껑이 이제 분전하면 보면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사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